저는 여기 강원도 정선 고안초등학교는요. 여러분들 강원랜드 잘 아시죠? 네, 강원랜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원 리조트, 예, 그래서 스키장도 있고, 예, 그 카지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워터월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지금 전교생이 62명이고요. 예, 한 학년에 한 반씩 있고, 그 저희 학교는 좀 다른 강원도의 일반 그런 농어촌 학교라고 조금 좀 다릅니다. 네, 그래도 거의 준 공기업에 가까운 그 강원랜드 본사가 저희 지역에 있어서 네, 거기에 다니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거기에 있는 관련된 또 관련 하청업체, 협력업체 이들 있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굉장히 좀 유복하게 잘 자라고 있고 네, 대신 다만 사교육을 하나도 안 받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소개해드릴 게 2021-2022 교육부 요청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 연구학교를 저희 고안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총 10개 학교가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쉬운 점은 경기도가 조금 똑똑수학 탐험대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최초의 연구학교였던 경기도 화성의 마도초등학교가 연구학교를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연구학교 했을 때 서울은 두 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화계초등학교하고 상경초등학교. 근데 이제 경기도에는 학교가 하나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이후에 경기도가 조금 이 똑똑수학 탐험대 활용하거나 네, 좀 홍보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서울권 연수에 이렇게 많이 찾아뵈가지고 너무 좋고 그리고 원래는 한 40분이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착순 30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 30분만 모시고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너무 좀 기쁘고 좋은 거는 사실은 뭐 연구학교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연구학교를 하고 나면 그 연구 결과나 성과, 일반화 자료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번에 저희 연수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전부 다 연구 주무를 하셨던 분이고요. 10개 연구학교에 세 학교에 주무셨고요. 그리고 이 자료집을 만들고 했던 것도 전부 다 그 어떻게 보면 10개 연구학교의 그 성과를 집대성해서 작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많은 선생님들께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3, 4학년 그 똑똑수학 탐험대가 개발이 됐을 때 뭐 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작년에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똑똑수학 탐험대 활용하기 직무연수 8차 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4차 시를 참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정말 탈탈 털어서 만들어 봤는데 그 요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목이 똑똑 느낌표 띄우고 수학 탐험대 하니까 그냥 똑똑 수학 탐험대를 검색하시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수학 탐험대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8차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오늘 연수를 이후에도 뭔가 좀 궁금점이 있거나라고 할 때는 이 연수를 좀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서 권장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예. 연구학교 하면서 야근도 많이 하고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고마운 거는 뭐냐면 요즘 이제 경기도 선생님들이 이제 연락이 자주 오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전국 연구부장 카톡방에 지금 1,300명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 부운영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똑똑수학탐험대를 좀 많이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부 선생님들께서 뭐 전학공 전문학습 공동체 때 뭐 강의를 줌으로 원격 강의를 해줄 수 없느냐 또는 뭐 좀 자료도 달라 뭐 이런 말씀하셔서 아낌없이 다 퍼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강의했던 강의 자료가 좀 필요하셔서 학교에 돌아가셔서 전달 연수를 하시거나 또는 지역청에서 그런 전달 연수를 하시게 될 기회가 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강의 원고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똑똑수학탐험대 활용 수업 모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저희가 정형화된 모델은 아니고요.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비슷한 수업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막 이 모델이 정말 공신력 있는 그런 수업 모형은 아니고요.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절차가 공통적인 절차가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선생님 좀 싫어하시겠지만 수업을 한번 직접 설계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한번 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모듈별로 처음에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모듈 구성을 할 때 동학년으로 구성을 할까. 그런데 다양한 학년으로 구성을 해서 다양한 학년의 사례를 좀 서로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모듈을 좀 골고루 섞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도안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 계시는 30분의 선생님들 모두 다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각 모듈의 대표 한 분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수업 모델 소개하기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것들, 그러니까 앞선 강사님들이 말씀 좀 못하셨던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지금 여기 보면 돈이 엄청 많죠. 예, 캐리스에서 금수저 아이디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께 진화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여기 구출 탐험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집 모양 아이콘 들어가면은 숲속마을과 바다마을, 이게 1, 2학년이 획득한 동물 카드, 그 3, 4학년이 획득한 동물 카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탐험 활동 2개를 끝내서 그 2개의 아이콘을 이렇게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걸 클릭하게 되면 집을 짓는 겁니다. 이거 지으면 안 되겠다. 예, 한번 지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이 생기는 겁니다. 네, 하나는 대구 강의 때 아껴놔야겠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데요. 이제 호랑이가 있고 이제 돈이 이제 그 정식 뭐 명칭은 그냥 골드라고 하더라고요. 골드 115, 자주색 다이아몬드 58 있습니다. 근데 돈이 무한대로 있으니까요. 강화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변하고요. 또 강화하면 이렇게 호랑이가 이렇게 3단계로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강화를 하는 걸 아이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고, 그다음 두 번째, 아까 그 질문하신 것 중에 또 제가 많이 질문 받았던 거라 말씀드리면, 우리 일가 가입 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 일가 가입으로 20명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전학을 온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가입시킬까? 그러면 이제 엑셀 파일에 21개를 입력을 해야 될까? 또는 괜히 했다가 기존 거 다 날아가는 건 아닌가? 되게 겁이 나실 텐데, 그 새로 전학 온 학생만 엑셀 파일에 입력을 해서 불러오기를 하면은 21번째 학생으로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진단 평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 확인해요를 들어가면 네, 여기 만나요 진단하기를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한번 보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1, 2학년과 3, 4학년은 같은 똑똑수학 탐험대 플랫폼 안에 들어있지만 시스템이나 방식은 좀 많이 다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1, 2학년 진단평가는 이렇게 3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초기 수감각, 기초연산, 핵심 성취. 초기 수감각은 예를 들어 두 수가 있으면 더 작은 수를 고르시오. 1땡3 하면 1과 3 사이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런 수감각을 좀 확인하는 게 바로 초기 수감각이 되겠고요. 기초연산은 덧셈과 뺄셈, 받아내림이 없는 뺄셈,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9월조 평가.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우리가 진단 평가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배운 게 없으니까. 근데 1학년 이제 9월초 평가를 하면은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그런 진단 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평가를 보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들의 사전 사후 변화도 좀 볼 수 있고, 그다음 인공지능 추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 2학년은 반드시 진단 평가를 실시를 해야만 인공지능 추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 2학년은 진단 평가를 선생님이 열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평가 활성화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평가가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초 연산도 평가 활성화 해주고. 네, 저희 연구학교 할 때는 핵심 성취는 잘 안 썼는데요. 네, 요거는 한번 보시고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평가를 활성화하면 우리 반 학생들한테는 진단 평가가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진단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 추천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 개개인으로 그 진단평가 결과지를 또 출력을 해서 마치 통지표처럼 보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 뭐냐면 진단평가가 3번, 4번, 5번 보면은 마지막에 본 결과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3월 초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1학기 말에 7월에 사후 검사를 실시해서 사전 검사 실시하고 나서 그 진단지를 다 출력을 하고, 그리고 7월에 진단지 검사 결과지를 다 출력을 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사전 사후를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통지표 말고도 보조로 그렇게 제가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3, 4학년은 교사가 이렇게 번거롭게 진단 평가를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런 질문도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은 진단 평가를 그 1차, 2차, 3차까지 보라고 하고 어떤 학생은 1차만 보고 끝나기도 하고 그렇다. 그 이유는 1차 진단평가가 우수하면 바로 진단평가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1차 진단평가 결과가 안 좋으면 2차 진단평가가 필요한 학생으로 진단이 되고 2차 진단평가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얘가 수학을 못하면 못할수록 점점 이 진단평가가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4학년은 총 5차까지, 3학년은 총 3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 2학년은 그 수감각이나 기초연산 등을 좀 진단하는 그런 평가라면 3, 4학년은 지금까지 배웠던 이전 학년 학기의 영역별로 이 학생이 어떤 수학 영역에서 어떤 학기에서 구멍이 나 있는지를 찾는 그런 진단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학년은 교과서에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문제들이 진단평가에 나오고 1, 2학년은 단순 수감각, 연산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4학년 진단평가를 했는데 인공지능이 안 열려요 하는 분들 질문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1차 진단평가가 너무 우수하면 인공지능 추천 활동이 안 열린답니다. 예, 그거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차 진단평가를 봤어요. 근데 1차만 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너무 우수하면 그 다음에 좀 틀리게 풀라고 해서 인공지능 추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여기 또 지금 계속 똑똑수학 탐험을 업데이트하고 계시는 캐리스 연구원분들도 계시니까, 네, 또 선생님들의 이번에 그런 의견들이 또 앞으로 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다 말씀드렸고요. 네, 그 활용 수업 모델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수학 수업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모델과, 두 번째는 기초 수학 지도를 할 때 모델,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블렌디드 러닝이나 온라인 수업 때 활용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수학 수업 적용 모델은요, 학기 초에 진단 평가를 실시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부분이 되겠죠. 똑똑수학 탐험대로 배우고 익히고 형성평가, 차시평가나 수시평가 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 보충학습을 하거나 심학습을 하는 것. 저희가 수학 시간에 제일 많이 듣는 말, 선생님 다 했어요, 저 이제 뭐 해요? 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똑똑수학 탐험대거든요. 그래서 그 우수한 학생들은 심학습을 계속 할 수 있고, 조금 이번 과정을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한테는 교과 활동을 다시 한번 제시하거나 아니면 교구 등을 이용해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단원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단원 평가를 또 보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요 지금 스텝 2와 그 4 사이에 이 부분이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수학 수업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안초등학교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모델을 이제 일반적인 수학 수업에도 모델을 한 3개 정도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기본 적용 모델이 되겠습니다. 도입 부분에 이전 차시의 차시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전 차시의 수학 동영상 있죠. 개념 동영상을 보고 그걸로 전시학습을 상기를 한 후에 이제 전개 단계에서는 교구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과 활동만 풀거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책으로 같이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교구가 필요하면 똑똑수학 탐험대 교구를 썼다가 그래서 수학책 진도가 다 나가면 일반적으로 저희는 수익을 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익을 풀지 않게 하고 바로 교과 활동을 의무적으로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집에 가서 풀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워낙 또 뛰어나서 똑똑수학 탐험대 교과 활동 차시 평가까지 모두 다 친 학생들은 수익 풀어라 그것도 다 있는데요 함께 학습지 풀어라 이렇게 해서 사실 사교육 없는 저희 학교에서는 수학 공부를 아이들이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 단계에서는 이제 차시 평가를 풀게 하는 거예요. 앞선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차시 평가는 그 차시의 가장 대표적인 2문제만 나옵니다. 모든 차시가 다 차시 평가는 2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차시 평가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 학생의 정오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저도 이제 남원주 초등학교에서 27명의 2학년들을 가르쳤는데요.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수학 수업을 하고 27명이 수학 익힘책을 다 풀면 저한테 그냥 내고 가요. 왜냐하면 저는 그 27명을 빨리 채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차시 평가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정오 현황이 나오니까 그 교사 관리 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걸 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차시 평가를 틀렸어요. 그러면 그걸 보다가 모니터링 하다가 저는 바로 가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 너가 뭘 틀렸는지 보자. 아, 너 이거 지금 어려워하는구나.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똑똑수학 탐험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과 활동은 아무리 많이 풀러도 얘가 교과 활동을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교과 활동을 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몇 분 몇 초에 풀었는지. 그런데 교과 활동을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는 걔 화면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차시 평가를 활용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집중 적용 모델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똑똑수학 탐험대가 수화 연산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화 연산에 어떤 거는 한 차시에 제가 세봤는데 이따 보여드릴 건데 활동만 1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개를 제가 풀어봤습니다. 38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똑똑수학 탐험대만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집중 적용 모델로 한번 또는 뭐 일부 그 연구학교나 또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일주일에 하루는 똑똑수학 탐험대의 날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동안 밀렸던 똑똑수학 탐험들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집중 적용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놀이 적용 모델은 선생님들 지금 1, 2학년 같은 경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보면 이제 수학 교과서가 국정인데 단원마다 놀이 수학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놀이 수학 때 이 똑똑 수학 탐험들을 활용해서 놀이처럼 수학을 하는 그런 모델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놀이 수학을 그대로 따라해도 좋고 아니면 정말 똑똑 수학 탐험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기발하게 그 예를 들어 학급에 터치식 전자칠판이 있다면 자유활동을 2팀으로 나눠서 풀어도 돼요. 와서 스피드 게임처럼 와서 풀고 그다음 빨리 넘어가서 풀고 이렇게 놀이로 구성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 적용 모델 말씀드릴 건데요. 네, 요거 이제 2학년 1학기 3단원 덧셈과 뺄셈에서 받아 올림이 있는 덧셈입니다. 요 교과서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 수모형으로 알아보세요가 있죠. 네, 그 제가 이제 27명의 그 남원주초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사실 요거 아이들 실습 못 시켰습니다. 그냥 아이스크림을 제가 시연을 보여주고 끝났죠. 그리고 이제 고한초 와서 제가 그 학생 10명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 수모형 교구를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도 하기에는 교구가 또 부족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막 하다가 싸우거나 막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런 이제 파트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구의 수모형을 이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수학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교과 활동을 풉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 다 같이 교과 활동을 끝내고 차시 평가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은 연습을 시켜서 교과 활동이 끝나면 알아서 차시 평가를 찾아서 들어가게 그렇게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2학년 1학기 3단원 3차시 찾아 들어가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표하면 제 화면 띄워놓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과 활동을 풀고 차시 평가를 풀고 해서 끝나는 수업 과정이 일반적인 그런 수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집중 적용 모델인데요. 네, 아까 소개해드린 2학년 1학기 3단원 덧셈과 뺄셈에서 10차시 네모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2학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구하게 되면은 지금 보면 활동이 6개 해서 총 12개가 있거든요. 이걸 다 풀면 정확히 38분, 제가 아무리 빨리 풀어도 38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한 차시에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탐험 활동만 푸는 날, 네, 오늘은 자유 활동으로 해서 게임하는 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놀이 적용 모델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2학년 2학기 1단원 4자리의 수에 나와 있는 놀이 수학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4자리 수를 수모형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말도 안 됩니다. 2명 데리고 수업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27명한테 할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하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첫 모형 부피 엄청 큽니다. 네, 첫 모형 한 10개 들면 엄청 커요. 근데 요거를 그래서 그 전에는 안 하고 넘어간 거죠. 네, 못했습니다. 그런데 똑똑 수학 탐험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네, 여기 아이가 수일이가 1238을 수일이가 만들어야 되는데 요걸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음표로 가려놓고 맞는지 확인해봐 짝이 눌러봐주고 맞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또 2학년 2학기 2단원의 곱셈국어 나오지 않습니까? 네, 2학년 때 그 곱셈국어의 유창성은 향후에 그 학생의 수학 성취도를 예측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9구단 안 되는 애는 3학년 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사실 제가 이제 제 0학번입니다.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 제일 막내고요. 네, 도서벽지 학교라서 그런지 제일 막내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지금까지 계속 6학년 담임이나 조금 운 좋으면 5학년 담임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고학년의 수학이 부진한 학생들을 보면 왜 못하지? 라고 하다가 결국은 6학년 학생은 5학년 2학기 문제집을 사거나 5학년 1학기 문제집을 사서 풀렸던 거죠. 그런데 영구학교 덕분에 이 똑똑 수학 탐험대가 1, 2학년용이라고 해서 영구학교 덕분에 제가 2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그 전에 아까 남원주초 27명 맡았던 거는 육아휴직을 해서 9월 1일 복직할 때 가장 민원이 많은 반이라고 해서 제가 맡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2학년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게 곱셈국어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올해 6학년 담임을 오랜만에 맡아서 2년 만에 맡아서 애들 9구단 시켜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9구단 못해서 그렇더라고요. 네,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곱셈국어 대회를 이렇게 열고 했었습니다. 2학년 자율활동 중 곱셈국어로 익히는 게임인 생선은 지켜라를 활용을 하는데요. 학생마다 실력차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9구단 제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당연히 정해지죠. 그럼 시시합니다. 그래서 사전 결과를 다 취합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는 이겁니다. 생선을 지켜라를 중수 3단계까지 간 사람, 고수 2단계까지 간 사람, 이걸 먼저 기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열심히 9구단 외우게 시키고 두세 달 뒤에 다시 한 번 더 대회를 열어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래서 가령 중수 2단계가 사전이었던 애가 고수 1단계까지 갔다. 그러면 얘가 6단계를 건너뛰었네. 그래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성장한 학생에게 시상을 하는, 보상을 하는 그런 대회인데, 단 중요한 거는 사전 사고 할 거야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잘하는 애들이 일부러 틀릴 거니까요.
사전을 망칠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쓰는 검사지입니다. 1분 동안 30개씩 푸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 5단 검사지는 1분에 거의 다 풉니다. 네, 그리고 2학년에 9구단 좀 못하는 학생들도 20여 개 정도 풉니다. 그래서 보통은 30개 중에 25개 이상을 보면 좀 잘 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6구단 검사지는 진짜 6학년도 해보면 10개, 11개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6학년 학생들한테도 야, 너 안 되겠다. 태블릿 꺼내봐. 그래가지고 똑똑 수학 탐험대를 4학년 아이디로 만들어가지고 너 보니까 뭐 저희 반 그 아이는 7, 8단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7, 8단 교과 활동을 무한 반복시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늘어서 지금은 분수의 나눗셈 곱셈, 소수의 나눗셈 곱셈을 굉장히 잘하게 돼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기초 수학 지도 적용 모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2021년부터 교육부에서 그 방과 후에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하면 시간당 4만 원의 수당을 주고 선생님들께서 주 2회, 주 1회나 2회 정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주 1회는 수학을 지도하고 주 2회는 영어를 지도하고요. 목요일 날은 전담이 없기 때문에 7교시까지 가르쳐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 수학 탐험들을 좀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나 이것도 처음에 아이들 맞이하면 진단 평가를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똑똑 수학 탐험대의 좋은 점은 뭐냐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모든 내용이 탑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대부분 6학년, 예를 들어 6학년이라고 했을 때 6학년이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려면 결국은 곱셈과 나눗셈을 자연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잘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3학년 2학기 문제집을 사지 않아도 똑똑 수학 탐험대 3학년 2학기 그 뭐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교과 활동을 풀리게 하거나 자유 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충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기본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성취도를 확인합니다.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력 지도했던 사례입니다. 그 아까 제가 커튼으로 가리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그 직산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점의 개수를 빨리 파악을 해서 이제 하는 거 수감각 키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이식한 상자 요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12는 어떤 숫자일까? 10에다가 두 칸이 더 있는 이런 수라고 이제 떠올리는 거죠. 근데 수감각이 부족한 친구들은 요거를 12가 어떤 숫자인지가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산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개념 해설 동영상은 그 차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말 엑기스만 같은 그런 해설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요걸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일 수학이나 함께 학습지 같은 보조 교재 있죠. 이런 보조 교재로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너무 공부만 시키면 우리 나머지 공부한 친구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의욕이죠, 의욕. 동기유발입니다.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 오늘 잘했으니까 자유활동 시켜줄 거야. 그럼 애들이 환장하고 와 너무 좋다. 근데 너 오늘 이거 안 풀면 못 할 거야. 그러면 하고요. 그리고 제 경험상 특수반, 도움반 학생들 아이들 또는 ADHD, 자폐, 서지형으로 풀기가 너무 힘든 아이들은 똑똑 수학 탐험은 기가 막히게 잘 푸는 그런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이 안 되거나 그 서지형 책으로 뭔가 진도가 나가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은 똑똑 수학 탐험대로 좀 이렇게 그 수학을 지도하면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례로 이제 제 인근 학교의 선생님이 그 기초학력 전담 선생님이 지도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너무 막 집중도 안 되고 막 이런 애였는데 그 가정에서 좀 돌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중독이 좀 돼 있죠. 근데 한날은 이 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얘 어디 갔지? 그런데 선생님들이 떠올린 게 뭐냐면 와이파이가 터진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터진 곳을 찾았는데 걔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똑똑 수학 탐험대 자유활동을 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또 너무 이제 그런 그 스마트 중독이나 이런 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는 학습도 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하면은 또 아이들의 교육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곱셈99 6학년 아이들한테도 요거를 제가 한번 올해 가르쳤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블렌디드 러닝 적용 모델인데요. 네, 이제 이학습터 등 온라인 학습 안내 플랫폼, 예를 들어 뭐 선생님들의 학급 밴드, 하이 클래스 이런 데에다가 학습 순서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는 거죠. 네, 그래서 똑똑 수학 탐험대 어디에 들어가서 어디 풀 거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온라인 수업 상황일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 개념 해설 영상을 먼저 보게 합니다. 네,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고 먼저 보게 해요. 그 다음에 교과 활동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 이제 좋았던 점이 뭐냐면 바로 요거입니다. 똑똑수학 탐험대는 학생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접속하고 몇 분간 풀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봐도 시간이 통상적으로 48초, 38초, 53초 정도 풀어야 되는데 얘만 3분 걸렸다. 그럼 얘는 뭐 예를 들어 뭐 넋 놓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얘는 지금 푸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누가 풀었는지 누가 안 풀었는지도 다 보입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시평가. 네. 그리고 차시평가까지 풀라고 한 다음에 이제 정오 현황을 보는 거죠. 좀 아쉬운 점은 만약에 새로 고침 버튼이 있었으면 계속 저는 새로 고침을 누르면서 이제 누가 남았냐를 보는데 새로 고침이 없어서 2차시로 갔다가 1차시로 갔다가 2차시로 갔다가 1차시로 갔다가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업 설계를 한번 해보실 텐데요. 예, 이렇게 모둠이 있죠. 네, 학년이 굉장히 골고루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제가 패들릿에도 탑재했고요. 그 공유 링크 보라.라 하고 슬래시 대문자 UKWM 그리고 소문자 I 이렇게 하면은 구글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 구글 드라이브를 지금 소개해드린 이유는 1모둠부터 6모둠까지 폴더는 각 모둠의 선생님들이 수업 설계안을 만드시고 여기에 업로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작성을 하실 때 뭔가 참고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다음 주 화요일 날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지도안 짤 때 일단 아이스크림에 제가 할 차시에 지도안을 일단 내려받아가지고 그걸 좀 복붙해놓고 저는 수정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이스크림에 있는 지도안을 다 내려받으시거나 T셀 파일에 있는 지도안을 내려받으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 수학과 지도서 교과서 자료 PDF를 폴더에 넣어놨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1학기부터 2학기까지 모든 차시에 수학 PDF와 지도서 PDF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설계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수업 설계하라고 하면은 너무 막막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똑똑 수학 탐험대 써보셨던 분들은 이거 어차피 공유를 하는 거니까 써보셨던 분들은 내가 여태까지 써봤는데 이 수업 진짜 괜찮았어 라는 수업을 복귀하셔서 작성을 해서 모둠에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또는 오늘 이 두 분의 강의를 듣고 나서 갑자기 불현듯 시상이 떠올라서 야 정말 오늘 이 똑똑 수학 탐험대 요 기능 내가 다음 주 당장 이 수업이 있는데 요거 적용하면 내 수업 진짜 대박 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정말 새롭게 설계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애매한 게 5, 6학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똑똑 수학 탐험대가 없죠. 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나는 5학년에 어떤 수업에 이 똑똑 수학 탐험대 이게 적용되면 너무 좋겠다. 가령 1부터 100까지 있는 숫자판 교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이들하고 5학년 공배수 가르칠 때 진짜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5학년 아이들 이거 가르치면 좋겠어. 또는 수학 6학년 수학에도 4학년에 뭐를 또는 자유활동을 적용하면 좋겠어. 네, 라고 하시면 적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도서를 다 올려놨으니까 1, 2, 3, 4학년에 있는 그 차시를 하나 선정을 하셔서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지도안입니다. 요게 사례집 개발하기 전에 초창기 원고입니다. 그 저희 연구학교 트리기도 했는데요. 그 저는 이제 이렇게 도입 부분에 그 동영상을 지난 차시 동영상을 보고
지난차 그 동영상을 본 다음에 쭉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하고 여기 활동 3의 모두 활동이 있습니다. 시각 있는 연습하기. 먼저 선생님이 그것도 됩니다. 뭐냐면 꼭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수학 탐험들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TV 화면에다가 선생님 화면을 띄워놓고 이제 똑똑 수학 탐험들을 조작하는 거죠. 얘들아 이거 몇 시 몇 분이게? 그러면 얼마요? 그럼 또 움직여서 몇 시 몇 분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대표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 이 차시에 보면 짝이랑 같이 서로 시계를 문제를 내고 맞추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요거를 할 때 이제 이 교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교과 활동을 풀고 차시 평가 풀고 오늘에 있었던 개념 해설 동영상을 보고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서식으로 제가 만들어 요거 올려놨거든요. 예. 그리고 요 하단에 제가 이런 교과 활동, 자유 활동 아이콘도 다 넣어놨습니다. 복붙하실 수 있게요. 네. 그래서 이 빈 서식에 오늘 한번 선생님들이 지도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무 완벽하게 오탈자도 없이 좋은 지도안을 만들려 하지 마시고 좀 미완성돼도 좋으니 그래도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이런 수업으로 가겠구나라고 설명만 할 수 있을 수준만 됩니다. 그냥 줄글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완벽하게 예쁜 연구학교 공개 수업 같은 그런 지도안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옆 사람에게 우리 모두분들에게 설명 정도 할 수 있을 수준의 지도안만 만드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보고 이렇게 지금 연수 와서 이거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짜증이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별 공유를 할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를 공유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선생님들 노트북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선생님 1번 선생님이 발표하실 때 다 같이 1번 선생님의 지도안을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노트북 화면으로 보시고 서로 이야기 나누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별로 설계한 수업을 공유하고 모든 별 대표 발표자 한 명 좀 뽑아주세요. 그분에게는 제가 1,200원어치 요거 그 스타벅스 쿠폰을 좀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분들이 6분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실 수 있게 하고 또 발표하신 분께는 그 지금 나눠드렸던 똑똑 수학 탐험대 그 스티커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둠에서 뭐 너무 잘된 거 뽑으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잘 소개해주고 싶은 정말 괜찮은 수업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발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각이 지금 43분 정도 2시 43분인데요. 지금부터 일단은 만드셔가지고 제가 사실 지도안 작성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가늠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간은 픽스된 게 아니라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 작성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